정구 씨,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아, 예.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사장님? 자네가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회사도 차린 거지. 제가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매달 통장으로 두둑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네만 믿겠네. 예, 믿으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땐 누구나 그렇듯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 거래처에서 자재값 결제 좀 해달라고. 결제해야지. 그래, 몇 군데나 되노? 5군데인데 한국 자재는 금액이 커서 빨리 좀 해달라고 난립니다. 벌써 5달이나 밀렸다고. 그래? 그리고 저희 월급도 좀... 그래, 방법을 좀 찾아보자.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보. 그 당신 카드로 대출 좀 받을 수 없겠나? 카드 대출. 카드론으로 일단 대출 좀 받아서 그 급한 불부터 좀 꺼야 되겠다. 대출 한도가 얼마 안 될 건데. 그래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거래처에 밀린 자재값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난리다. 그럼 그렇게 해요. 내가 알아보고 연락 줄게요. 고맙다, 여보. 나도 카드 대출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네, 다시 통화해요. 회사에 자금 여유가 없었던 탓에 저는 개인 신용카드와 아내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내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지. 다시 한번 해보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앉아요, 앉아. 저희 회사는 설립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소련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대로 무너질 순 없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더니 다행히 새로운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력이 있으시네요. 그럼 납품해 주세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믿고 맡기는 거니까 기회까지 차질 없이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지, 에스테크의 도면 아직 승인 안 났나? 아, 예. 제품 제조 공정이 바뀌어서 오래 걸린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이게 이렇게 몇 달씩 걸릴 일이가? 그러게 말입니다. 에스테크에서도 답답하다고 하는데. 일단 담당자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빨리 좀 해달라 해라. 예. 예. 뭐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왜, 무슨 일인데? 한국자재 대표님이 김 사장이 왜? 돌아가셨답니다. 경영난 때문에. 사장님, 그리고 저 밀린 월급 좀 주세요. 월급 나도 주고 싶은데 며칠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벌써 1년이나 미루셨잖아요.
이제 라면 살 돈도 없어요. 이번 달까지 해결 못 해주시면 저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래도 며칠만 좀 기다려도 내 이번 주 안에는 꼭 해결해 줄게. 그 말만 믿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더는 못 기다립니다. 야, 오주희! 오주희! 무담보 금융권 대출이 3억 원, 거래처 물품 대금만도 2억 원, 거기다 직원들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8천만 원, 세금도 체납된 5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거기다 공장 임대인의 계약 종료 및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까지 받게 된 상황.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부도를 받아들이고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방법을 찾을래나 찾을 수가 없는 정말 깜깜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정말 꽉 막힌 상황인데 일단 사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7호입니다. 타고난 성실맨이었던 이정구 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처음엔 잘 됐지만 2년 지나면서 경기가 나빠지고 거래처 자재값마저 제대로 결제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름으로 카드론을 받아가면서까지 사업을 유지를 해보려고 하지만 상황 자체가 나아지질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정구 씨는 결국 직원들마저 다 내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혼자 공장에 남아서 청소를 하며 문을 닫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폐업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참 설상가상 이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건은 도산 전문 변호사이신 우리 장지호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막막한데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예, 제가 도산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정구 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인 주식회사라든지 예. 몇 명의 동업자들이 법인을 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정리를 해야 될 때 혹시 법인이라서 더 어렵고 책임이 더 크지는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해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정구 씨 사연에 대한 해결책도 드리고 법인 파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정구 씨는 개인적으로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사업을 잘 하려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요. 꼭 해결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분의 사연을 살펴보니까 원청의 수주가 감소하고 주요 매출처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다 보니 네.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정구 씨는 법인 파산을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이나 법인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좀 많이 늘었죠. 어떻습니까? 네, 2019년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법인 파산 전체 신청건은 931건이었고 네. 2020년의 법인 파산 전체 신청 건수는 1,069건이었습니다. 2019년 대비 14%가 증가했고 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법인 파산이 늘어나면 회사에 다녔던 직원들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또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법인 파산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면 좀 희망적인 얘기인데 자 그래서 꼭 짚어봐야 할 점이 신청 자격인 것 같아요. 법인 파산은 어떻게 좀 신청 자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지급 불능이어야 합니다. 예. 예컨대 이정구 씨 사례처럼 회사가 수익이 나질 않아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급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예. 소위 말해서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줄 여력도 없는 거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채무 초과 상태여야 됩니다. 예. 채무 초과 상태라고 하는 거는 법인의 자산을 모두 정리해서 현금화 시켜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결국 지급 불능 혹은 채무 초과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법인은 이제 수익을 얻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수익을 얻지 않는 그런 공익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법인이나 의료 법인 이런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처럼 영리법인도 가능하지만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처럼 비영리법인도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법인 파산을 하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은 트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근로자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도 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산 절차 내에서 회사의 자산 양도를 할 때 세금을 피할 수 있고 네. 파산 관제인이 자산을 관리 처분하기 때문에 사회행위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법적 분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많은 또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자, 경영자만 좋은 거다. 이거는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나 주주들은 한몫 챙겼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빌려서라도 법인의 운영 자금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예, 예. 대표이사가 오히려 빈털터리가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파산을 하는 그 신청을 하는 그 심정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큰 그렇죠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자, 법인 파산 아무래도 신중한 신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 그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법인 파산 시 특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네.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대표자의 형사 문제입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과거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예. 배임 행위를 한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사실 이 파산을 하고 있는 절차 중에 횡령 또는 배임이 나왔다 이러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재산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대표이사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운영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네. 당연히 업무상 횡령 내지는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이거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관련 죄들인데 뭐 횡령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면 당연히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예. 사용처 소명이 되지 않거나 대표의 범죄 행위로 인한 법인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청산이 안 됩니다. 법인이 파산 선고는 받아도 청산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피해 회복이 안 되면 법인 파산 진행이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해야 될 두 네. 번째 포인트는 법인이 파산을 했을 때 과연 대표자나 주주들의 개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네, 맞아요. 예.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그리고 주주들은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예. 파산하는 법인과 개인인 대표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을 준수하면서 경영을 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지도 않고 개인 재산을 법인의 채무에 투입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다만 중요합니다. 요 다만이 중요해요. 보통 보면 요 다만 뒤에 나오는 걸 보통 이렇게 단서라고 하는데 요 뒤에 있는 내용 지금 뭘 주의를 해야 됩니까? 다만 법인이 돈을 빌릴 때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을 할 때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을 반드시 요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대 보증을 한 경우라면 대표이사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자도 자유로운 게 아니라 연대 보증 채무를 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질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표이사 개인도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구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법인 파산을 진행할 때 대표이사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파산과 함께 대표자의 개인 회생이나 파산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까다로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부인권에 대한 검토를 꼭 해야 됩니다. 부인권. 뭐 남편권도 아니고 부인권. 부인한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한데 어떤 겁니까? 네, 대개는 파산 관제인이 행사하는 권리인데요. 파산 절차의 개시 전에 파산 법인이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 나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헷갈립니다. 좀 더, 예. 조금만 더 쉽게 좀 풀이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지급 불능이나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재산을 염가로, 그러니까 시세와 비교해서 현저히 싸게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편파 변제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네. 주로 파산관제인의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파산관제인이 그때의 행위를 소급해서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하라고 하는 것을 부인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딱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부인권의 대상입니다. 네. 참 듣고 보니까 중요한 세 가지인데 한편으로 너무 복잡해서 도산 전문 변호사와 꼭 함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 그 개인 파산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파산 관제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비용으로 선임 비용으로 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네, 법인 파산은 법인의 채무 금액에 따라서 이 예납 비용이 다릅니다. 예. 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예. 법인의 채무가 5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이고 100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이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통상 2개월 이내에 납부를 명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예납금을 준비해 두셔야 되고 네. 이 비용은 법인의 자산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야, 그럼 이제 법인 자산이 최소한 500에서 2천만 원 남아 있도록 지금 네, 해야 맞습니다. 그때쯤에 되겠네요. 해야 이제 신청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개인 파산 때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체납된 세금 문제 있잖아요. 그럼 법인의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은 또 탕감해 주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예.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라서 아, 예. 납세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지만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무한 책임 사원이라든지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에 상응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한히 책임을 진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원이기 때문에 납세를 못한 경우에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무한 책임 사원이고 똑같은 의미로 과점 주주라면 무한 책임 사원처럼 그런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건 의뢰 이정구 씨에게 한마디 요약해 주시죠. 네, 이정구 씨는 법인 파산을 통해서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체당금으로 해결을 하고 법인의 무담보 대출 그리고 거래처 물품 대금은 청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구 씨 본인은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법인의 운영 자금으로 늘어난 본인의 빚과 법인의 연대 채무로 발생한 채무까지 면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